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부등식의 풀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뭘 풀죠? 복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방정식을 풀죠. 죄송합니다. 얘 풀려면 어떻게 풀어요? 얘를 먼저 푸는 거잖아. 뭐 조사하는 거야? 경계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돼? 그 추 뭐야? 그래프 추론이야.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1과 4가 경계다 라고 확인한 다음 0보다 작다 하면 여기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초가 3이만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근데 2차 부등식은 풀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걸 외우게 된 거죠. 그지? 간단하다라는 게 뭐죠? 몇 차 이하를 간단하다고 이야기해요. 2차 이하를 간단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절대값이 붙으면 몇 차 이하가 간단하다? 1차 이하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는 건 무슨 뜻?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외워버린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봐봐. 얘가 미정계수로 붙었죠. 잘 봐요. 자, 쉽게 푸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근데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면 안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내가 아는 여기가 양수인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0이 되는 값이 몇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a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양변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굳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될까? 이거 외우셨죠? 그럼 x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3? 마이너스 ab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a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b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풀고 있잖아. 이거 구하고 있잖아. 이거 해가 뭐가 된다고?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a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쉽게 푸는 거 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잘 봐. 1과 4가 나왔지.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나와? 2a 나오니? 2로 나누면 a죠. 더하면 몇이야? 5. 2로 나누면 2분의 5.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3이라는 거죠. 다음 둘을 빼면 뭐예요? 빼서 2로 나누면 b죠. 빼서 2로 나누면 몇이에요? 빼서 2로 나누면 몇이죠? 2분의 3. 걔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얘기죠. 결국 풀이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머릿속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기본적인 풀이는 뭐예요? 첫 번째, 케이스 나누는 거죠. x가 마이너스 a분의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문제를 나누는 거야. 근데 그럼 복잡하잖아. 1차 이하인데 굳이 그렇게 해. 두 번째 풀이, 그래프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애초에 얘는 외우자고 했어요. 개념에서. 그죠? 그럼 이 친구를 이런 형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 그러기 위해서 얘를 양수로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보통 1로 고정하죠. 1로.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데 a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좀 복잡해질 필요가 있어. 복잡해지잖아? 마이너스 a로 나눈 거죠.
그러면 요 친구가 얘에 관련한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가 이 b에 관련한 값이구나 라는 걸 이해했어요. 근데 여긴 얘가 나오고 여긴 얘가 나온다는 걸 아는데 그 값이 아예 주어졌잖아.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a 값이고 둘이 빼서 2로 나누면 b 값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2분의 5, 2분의 3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다음 풀이에요. 잘 봐요. 잘 봐. 얘들아 결국에 봐봐. 얘네 이름을 뭐라고 잡지? 두 글자로? 경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경계를 알지? 이 문제는 방정식 문제죠. 부등식 문제가 아니에요. 1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얘기죠. 결국 그 얘기잖아. 그러면 너는 b가 되고 1 대입했어요. 4 대입하면 4a 플러스 3도 b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근데 얘들아 얘에다가 3a를 더하면 얘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음수죠. 얘가 음수인 거예요. 이해되니? 그냥 쉽게 가려면 어떻게? 둘을 이제 a 플러스 3과 4a 플러스 3을 더하는 거예요. 몇이 돼요? 0이 되겠죠. 그럼 a 값이 나오겠죠? 그럼 b 값까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풀이와 이 풀이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정리합니다. 쓰면서 들으세요. 천천히.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풀 수밖에 없어. 근데 쌤이랑 공부했던 거에 따르면 이 친구는 기하적으로 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중에서도 간단해서 얘는 뭐 하자고 했어? 외우자고 했어. 그래서 그 외운 거에 의하면 둘이 더해서 뭐다, 빼서 뭐다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 얘는 경계가 주어졌어. 그러니 이 친구는 그냥 방정식의 영역인 거야. 부등식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방정식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1 대입하고 4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걸로 바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딥한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다음 34번.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한다. 우리 호준이 어떻게 불쌍하다 오늘. 이해가 어렵지. 원래 어떻게 풀어요?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요. 근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죠. 그럼 간단한 풀이가 가능하다. 무슨 풀이? 기하적 풀이가 가능한 거죠.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요. 마이너스 1이 경계고 1이 경계죠.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왼쪽에. 몇 되죠? 4. 마이너스 1, 4. 다음 1 대입해요. 2. 좀 더 높일게요. 이렇게 있는 거죠. 기울기 몇이죠? 마이너스 1이네요. 다음 1보다 클 때 기울기 몇이에요? 3. 여기는 마이너스 3. 근데 문제에서 정수 x 존재한다면 잘 봐. 정수 x 존재한대. 그러면 k의 간단한 범위가 등장해요. 여기 지금 정수인 거 보여요? 2라는 정수잖아. 그럼 k가 얘보다만 큰 쪽에 있으면 2라는 정수를 포함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까지가 k는
2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수가 존재하니까 이때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0이 되래요. 그럼 처음에 뭐가 등장했어 지금? 2가 등장했죠. 잘 들어봐. 잘 봐. 근데 얘들아 2가 딱 나오고서 이제 k 값이 점점 높아지겠지. k 값이 높아질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도 정수를 조금씩 포함하게 될 거고 왼쪽으로도 포함하게 되겠지. 근데 지금 스타팅 포인트가 2잖아. 그럼 그 값이 낮아져야 된다는 뜻 아니야? 0이 되고 싶으면? 맞잖아, 그치? 그러면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빠르게 침투돼야 된다는 거야. 대충 이해되니? 정수가 처음에 2를 포함하면서 시작하잖아. K가 올라가면 음수가 더 많이 들어와야 0이 될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치?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게 보이세요? 얘가 기울기가 더 높잖아. 그럼 K 값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얘가 조금 더 먼저 정수를 포함하게 되잖아. 그럼 음수를 더 많이 가져오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느낌도 갖니? 봐봐. 처음에 자, 이 정수 x의 값의 합을 높낮이로 표현해 보면 처음에 양수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음수가 조금씩 더 많이 오게 되면서 그 값이 내려가겠죠. 느낌이야, 그냥. 그러다가 0을 탁 찍겠지. 그 다음에도 얘는 계속 더 빠르게 정수를 가져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음수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 기울기가 어때? 뭔가? 같죠. 절대값이. 그럼 뭔가 그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얘가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냥 가볼게요. 그럼 얘들아 처음으로 이 다음으로 포함되는 정수가 누굴까? 1이죠. 미안해요. 1 다음으로 포함되는 정수가 뭘까? 0 아닐까? 맞지? 그치? 어디서 갔죠? 0이라는 친구 여기 1이잖아. 그치?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함수값 몇이야? 3이겠죠. K가 3이 됐을 때 처음으로 0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어디서 가져요? K가 4일 때 갔겠지. 근데 여기까지도 아직 2를 포함하지 못해요. 맞니? 지금은 뭐가 됐어요? 0이 됐죠. 따라서 K가 4일 때 처음으로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조금 더 높아져요. K가 5가 되면 어때요? 마이너스 2를 가져오면서 2도 가져오죠. 그러니까 얘도 되죠. 2가 포함되면서 마이너스 2가 포함돼요. 그 다음은 어때요? 불가능하죠. 왜? 다음은 얘가 너무 빨라요. 그런 느낌을 받아주시면 돼.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마이너스 1, 1,4, 1,2, 0. 이일 때는 1, 탈락이죠. 3, 0을 가져와서 아직 안 돼요. 다음 4, 마이너스 1, 0, 1이어서 성공. 그치? K는 4가 가능. 근데 5가 되면 어때? 5가 되면 어때? 여기 2가 등장해버리지. 맞니? 여기서부터 얘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럼 2가 등장하면서 마이너스 2가 등장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걸 틀렸던 거예요. 2가 등장해서 이건 탈락이야.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러분 느껴지니? 여기서부터 K값을 1씩 올려볼게. 1 올렸어? 얘가 포함되지. 이 순간부터 1을 올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 얘는 여기서부터 몇 만큼 올라가야 돼?
3만큼 올라가야 하나의 정수가 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4부터 4야. 여기서부터 K가 1 올라가? 그러면 여기 하나가 생겨. 또 올라가면 아무 일도 안 생겼다가 또 1 올라가면 얘가 생겨. 또 1 올라가면 얘가 생겨. 그러니까 탕탕탕 탕탕탕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2가 생기고 나서 2번 올라가야 얘가 생기면서 상쇄된다는 거야.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3이 생기겠지. 그 다음 또 2번 올라가야 마이너스 3이 생기면서 상쇄되면서 0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3번에 한 번씩 0이 된다는 거지. 0, 0 이렇게. 느낌을 잡아봐. 그런 얘기야. 그러면 계속 생기니까 위에 한계점을 잡아둔 거예요 지금. 가볼게요. K가 4일 때 가능했죠? 가능했어요. 5일 때는 정수의 합이 몇이에요? 2가 되죠. 얘가 포함되게 되면서. K가 6일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K가 7이면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면서 0이 돼요. 다음 K가 8이면 3이 되죠. 3이 포함되면서. K가 9면 변하지 않게 3이고 K가 10이면 0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220, 330, 440, 5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K가 4가 되고 7이 되고 10이 되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 1 제외. 그러면 30을 또 뭐 해야 돼? 3으로 나눠야겠죠. 혹시 10이네요? 나머지가 없네? 그럼 10개지. 누구 제외? 1 제외. 몇 개? 9개. 이렇게 끝나는 거지. 답은 3번. 이해했어요? 어렵죠? 과제가 어려움 5까지였나요? 보통 4였어요? 나 이거 왜 풀었어요? 누구죠? 예준이야? 누구야? 풀었어 그냥? 잘했어요. 또 뒤에도 있나 혹시? 체크해줘요. 보통 4네. 41번. 계열받죠? 이런 문제. 피자 나눠 처먹는 거랑 수련회 가가지고 의자 씨발 4명씩 앉는 거랑 뭐 이런 계열받는 문제지. 양대 산맥이잖아. 활용 양대 산맥. 의자 문제, 농도 문제. 그렇지? 갑니다. 피자 몇 판을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모든 판을 똑같이 6조각으로 각각 자른 후라고 했어. 그럼 여기까지 보고 써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피자 판수와 학생 수를 미지수로 잡아줘야 돼. 이렇게. 자, 그래 놓고 6조각으로 잘랐잖아. 그럼 피자 조각이 총 몇 개인 거야? 몇 조각 있어? 6Y 조각이 있는 거죠. 자른 후 한 명이 3조각씩 먹었대. 그러면 3X 조각이 총 먹힌 거죠. 그러고 나면 5명이 피자를 먹을 수 없대. 그러면 몇 명은 배부르게 먹었어? 배부르게 3조각씩 몇 명이 먹었어? X 마이너스 6명이 먹었죠. 예? 그래 놓고 한 명이 3조각을 먹었는지 확인해야 돼. 한 조각을 먹었을 수도 있잖아. 2조각을 먹었을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봐봐. 한 명이 몇 조각씩? 3조각씩 먹으면 이라고 했지. 맞니? 그러면 이건 다 먹었다는 뜻이죠. 자, 잘 들어봐. 의자 문제랑 비슷하지. 학생이 X명 있고 의자가 Y개 있다 쳐봐.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4명씩 앉혔어. 그러면 의자가
두 개 남아요. 이렇게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학생 수는 다 채워서 앉은 몇 명이야? 4 곱하기 y-2명이지. 대충 4 곱하기 y-3과 4 곱하기 y-2 사이야 대충. 근데 얘면 어때? x가 딱 얘인 거야. 그럼 얘는 의자가 몇 개 남는 거야? 얘는 3개가 남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보단 많아야 돼서 등호가 성립하면 안 돼. 얘는 같아도 되지. 그럼 의자가 2개가 남는 거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냐는 거야. 차이를 잘 구분해봐. 잘 들어봐. 얘는 한 명이 3조각씩 먹었잖아. 그러면 5명이 피자를 먹을 수 없고, 사실 중의적이죠 너무.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돼요. 첫 번째, 야 3조각씩 먹었다며. 그러면 5명 빼고는 3조각씩 먹은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한 명이 3조각씩 먹으면 5명이 피자를 먹을 수 없대?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3조각을 다 못 먹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해하시겠지만, 아마 이해할 것 같은데 3조각씩 먹었다고 했죠. 얘랑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의자에 앉고 의자가 2개 남았다는 뜻과 3명씩 3조각씩 먹었다는 확정 상태가 다른 거예요. 얘는 뭐예요? x-5명이 3조각씩 정확히 먹은 거죠. 그쵸? 이게 훨씬 더 맞는 말이라는 거야. 조금 더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해석이 더 맞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리고 들어봐.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우리의 시험은 항상 이상적이진 못하니까. 봐봐. 만약에 이 문제가 부등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 이 문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빌드업이 다 되어 있는데. 쌤 개념에서 그런 얘기했죠.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몇 개죠? 연립방정식은 문자를 몇 개 쓰죠? 2개 이상을 씁니다. 연립부등식은요? 하나만 써요. 하나만. 맞니? 뒤에 봐봐. 한 명이 2조각씩 먹으면 피자가 한 판 이하로 남는다. 여기 부등식이 나오는 거 보여? 부등식이 나오지. 위에도 부등식이면 문자 하나가 못 지워져요. 이해돼요? 둘 다 부등식이면 문자 하나가 지워지지 못한다고. 지금 2개의 문자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방정식 하나가 등식 하나가 등장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쵸? 그래야 부등식을 풀 거 아니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열받지? 아니 문제를 제대로 내면 되지, 그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잖아.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형태까지 어느 정도 외워주면 좋다는 거지. 연립방정식은 등식이 2개가 나오고 문자가 2개 이상이 쓰일 거야. 근데 연립부등식은 문자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2개 썼다면 아, 등식이 하나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 형태를 이해하라는 거야. 걔랑 아이 컨택 하지 말고 나랑 해. 그럼 써볼게요. 이제 부등식을 써야겠어. 한 명이 2조각씩 먹었어. 피자가 한 판 이하로 남는데 또 6조각으로 나눴잖아 어쨌든. 그럼 조각이 지금 육아의 개가 있잖아. 육아의 개가 있어. 그러면 한 명이 2조각씩 먹었어. 그럼 몇 개 먹었어? 2x개 먹었지. 그다음 한 판 이하로 남았대. 무슨 말이야? 6조각 이하로 남았다야? 이해돼? 6조각 이하로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피자 조각수가 6아이죠. 얘가 6조각 이하로 남았다는 건 뭔 뜻? 먹은 게
먹은 게 다 먹었을 수도 있고요. 요만큼이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요 사이로 먹었다는 거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어렵죠 좀. 근데 또 여기서 12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 뭐야? 선생님 남았대잖아요. 다 드시면 안 되죠. 내가 먹은 건 아니지만. 이해돼요? 이 문제 별로 안 좋은 문제예요 사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적인 표현에 의해서 식을 다르게 쓸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중의적이라는 거지 문제가. 그래서 좀 별로죠. 이때 2반의 최소 학생 수는 문제에서 x에 대한 최소값을 물었죠. 잘 봐. 문제에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잘 봐. 잘 들어봐. 여러분 x가 이거 뭐야? 맞아 이거? 이거 맞니? 맞지 맞지. x가 7이면 y는 몇이야? 6이니? x가 8이면 y는 몇이니? 9죠. 그럼 반대로 가볼게. y가 1이면 x는 몇이야? 여러분 사람을 3등분해서 피자를 매기시면 안 돼요. x-5가 3분의 1이다? xy의 조건이 있지 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반마리 추가, 반판 추가 이런 거 없어? 따라서 x의 값을 정하면 y 값은 나와요. 근데 y 값이 정해진다고 해서 x가 항상 등장하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y가 뭐여야 돼? 3의 배수로 나와야 되죠. 이럴 때는 문자에 뭘 남기는 게 편리해? x를 남기는 게 편리한 거야. 부등식의 입장에서는 남겨야 하는 친구가 보통 정해져 있어요. 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 없는 친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없는 게 누구? x죠. 그러니까 얘는 y 자리에 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거예요. 납득할 수 있겠어요? y 자리에 대입해서 x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4 곱하기 3x-15죠. 3x-18 4 곱하기 3x-17 이렇게 되지. 전개할게요. 12x- 한번 쓰자. 72 12x- 76인가요? 28인가? 틀렸나? 맞죠? 68이죠. 어휴 미쳐가지고. 연립부등식이죠. 그럼 원래 요거 하나 따로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빨리 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어차피 12x 똑같잖아. 그러니까 x를 모든 변에서 빼버려요 그냥. 그럼 얘는 뭐가 돼? 11x-72가 0보다 작고 11x-6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결국에는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냐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써버리는 거야. 여기 봐봐. 11x는 72보다 작죠. 반대로 비트는 거야. 11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68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 스킬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x는 대충 6점 몇보다 크거나 같고 자연수니까. 얘는 뭐야? 6.x에도 뭐노? 조전노? 뭐야? y는 UI죠. 피자 판수가 아니라 조각수로 가야 되는데. 계산이 틀렸네. 다시 볼게. 미안해요.
이해했니? 뭐 틀린지? 이해 못했다. 여길 y로 쓰면 한 사람당 3판씩 쳐먹은 거예요. 그죠? 조각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6을 써야죠. 그러면 2y는 x-5죠. 아, 그러면 문자 주인공도 바뀌었죠. 느껴져? y가 1이면 x는 7로 정해져. 근데 x가 2면 y가 2분의 뭐시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y예요, y. 주인공도 바뀌죠. x는 2y 플러스 5다. 다시 아까 썼던 식 쓸게요. 조각수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맞죠? x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 곱하기 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썼던 식이에요. 그러면 3으로 나뉘네요. 전체가. 주인공이 누구다? y죠. x자리에 대입할 거예요. 대입합니다. 2y 플러스 3. 오, 쉣. 에? 왜 이래, 식이? 2y. 맞지? 다리야. 한 명이 세 조각씩 먹으면 5명이 먹을 수 없잖아. 그럼 x-5가 3가지 먹었잖아. 2y는 x-5. 맞아요. 이거 맞아. 이게 실현했나 지금? 2조각씩. 2조각. 쏘리. 2조각. 한 판 이하가 나오니까 맞지? 요게 맞나요? 이게 맞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얘랑 같은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틀린 거야? 아까랑 식이 아예 다르네. 처먹어. 어차피 같은 얘기인데. 한 명당 2개씩 처먹어. 그러면 피자 한 판보다 한 판 남는 거보단 크거나 같아. 다음 다 먹은 거보단 작거나 같아. 이렇게 쓸게. 죄송해요. 이상하게 푸네. 그러면 3y-3은 x 3y 이렇게 돼. 주인공 y니까 가운데를 2y 플러스 5라 쓰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변에 2y를 뺄게요.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y가 8이야. 여기는 5 이상. 이렇게 되네. 그러면 x가 가장 작으려면 y가 가장 작아야겠죠. y의 몇 대입? 5 대입. 답이 없노. 남는데요. 이거 맞죠? 열받게 만들었어요. 문제를 아주. 그럼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되나 봐요. 남아야 하니까. 남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말이 되죠. 이렇게 돼서 이쪽에 어디 갔어? y가 마이너스 5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빠져야 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y의 최소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15를 선지에 안 써놨네요. 그렇죠? 별로인 문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허우적 거려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써봤어요. 근데 중간에 계산 실수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줘도 돼? 유나? 줘도 돼? 두 종류의 빵. 배고파. A, B를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의 양은 다음 표와 같다. 밀가루 900g과 설탕 285g으로 10개의 빵을 만들려고 할 때 빵 A는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부등식이 나오나 보네. 최대라는 얘기를 하니까. 가보자. 이게 또 약간 애매한 게 뭐야? 밀가루 900g을 다 써야 하냐는 거야. 그치? 다 써야 하느냐? 다 써도 되면? 다 써야 하면 방정식이고, 다 쓸 필요가 없으면 부등식이니까. 남김없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부등식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 설계상 방정식 같죠. 가볼게요. 자, 일단 A를 X개 만들고 B를 Y개 만들어 볼게요. 그럼 A를 X개 만드는데 밀가루가 얼만큼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80X만큼 필요하고요. 설탕은 30X만큼 필요합니다. 다음 B는 100X만큼의 밀가루와 Y죠. 죄송합니다. 100Y만큼의 밀가루와 25Y만큼의 설탕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부등식의 영역이 맞네요. 그렇죠? 80X 플러스 100Y가 900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좀 중의적이더라도 설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예고 만약에 30X 플러스 25Y가 285면 어떠냐고.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안 나오겠죠. 우리의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중학생 때 교육과정이잖아. 이 안에서 만들라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를 깔 수 있죠. 이렇게. 근데 X 플러스 Y가 뭐죠? 10이라는 얘기네요. 누구 가지고 하죠? A 가져가네? 뭐 남길까? X를 남기자. Y는 10-X를 대입해요. 0 떼버릴게. 야, 이걸 왜 줘? 넌 안 돼. 약분부터 제대로 해보자. 2로 또 나눠. 4X 플러스 5Y는 45이야. 얘는 5로 나눕니다. 6X 플러스 5Y가 57이야. 10-X 대입합니다. 4X 플러스 50-5X 이 친구는 6X 플러스 10-X니까 50-5X 57. 자, 얘 X 개수 음수죠. 얘 양수죠. 부등호 방향 같죠? 자연스럽죠.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최대죠. 최대. 여기네요. 필요 없어요.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X는 몇이야? 7이야. 답은 7이네요. 다음 53번. 누구 질문이에요? 도윤이야? 이거 가우스만 풀어주면 되죠? 자, 가우스 기호. 여러분 고2, 3학년 때도 계속 나와요? 잘 알고 계세요. 가우스 X. 정의가 뭐죠? 그치.
아주 잘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나한테 배웠어. 잘했어. 얘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풀어서 쓰는 말에 불과해. 정의는 가우스 x는 어떠한 정수다. x가 언제?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일 때. 이게 정의야. 예를 들어 가우스 2.5는 몇이에요? 2죠. 이유가 뭐죠? 2.5는 2 이상 3 미만이기 때문에 요 값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정의가 있죠. 이렇게 쓰기도 하죠. 가우스 x는 x의 무슨 부분이라고도 하죠? 정수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2번은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쓸 거라서 미리 언급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가우스 x가 두 글자 되고 있어요. 땡땡 되고 있죠. 땡땡 되고 있다. 뭐 되고 있어요? 가우스 x가 뭐 되고 있어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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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면 반복되면 치환이죠. 그쵸? 하나로 그냥 보고 가는 거야. t라고 잡아요. 이때 t는 정수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씨발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치환해?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좆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t는 마이너스 2초가 4 미만이죠. 이래 놓고 가우스 x로 마지막에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우스 x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정수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가 뭐죠?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고요. 0이 되는 것은 0 이상 1 미만이고요. 이런 식으로 물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3 미만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했어요? 가우스 x의 범위가 여기잖아. 근데 가우스 x는 무슨 수야? 어?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때문에 그랬구나. 넘어갈게요. 답이 얘가 아니죠. 위에 거랑 연립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62. 두실수 mn에 대하여 대수비교가 되어 있네요. 2차 부등식 저 친구의 해가, 여러분 해가 등장하면 보통 뭐다? 방정식이야. 너는 너다라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4와 n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함? 그럼 둘 다 대입하면 성립하죠. 뭐 대입할까? 아무거나 대입해요. 마이너스 4 대입해볼까요? 몇 나와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 21이죠. 21이 m-3, m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네. 전개하자.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4 46인가? 46? 그럼 n은 6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 그럼 n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우변이 0이죠. 보여요? 우변이 0이에요. 그러면 n-3
곱하기 n 플러스 1이 0이죠. 맞나? 우변이 0이 안 되네. 뭐라는 거야, 동룡아? 죄송합니다. n 대입하면 n-3 n 플러스 1은 n-3 n 플러스 당연한 거네요. 그쵸? 이 친구는 따로 얻을 게 없어요. 이렇게. 따라서 n값은 6 또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근데 있잖아, 지금 해가 여기라고 하죠. 그럼 n은 마이너스 4보다 어쩌은 거죠?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6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이것도 꽤 빠른 방법 같죠? 더 빠른 방법이 있죠. 근이 몇 개 나왔어요? 근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럼 근계관이 빠르죠. 이거 보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뒤에 머시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두근의 합이 몇이야? 2잖아요. 몇이야? 바로 나오지. 이게 훨씬 빠르죠. 그치? 그러면 n자리에 6을 대입해달라는 거예요. 6이면 3 곱하기 7, 21이네. 조심하세요. m은 6보다 작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이것도 막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해도 되고, 아니면 때려 맞춰도 되지. 뭐와 뭐의 조합이야? 딱 보니까 3과 7의 조합 같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이렇게 때려 맞춰도 되죠. 이걸로 갈게요. m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16 n제곱 60, 36 답은 52네요. 다음 64번입니다. 호준아,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른 아이들이 너보다 월등하게 잘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개념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64 이차 함수 y는 fx 이렇게 생겼군요. 대충 써볼 수 있을까? fx 뭐라고 쓸 수 있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근데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 알 수 있죠? 0보다 작다는 건 알 수 있죠. 식작성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gx는 뭐라고 쓸래요? x 마이너스 알파. 알파 콤마 0을 지나잖아요. 그 최고치 한계수 뭔진 모르겠지만 0보단 커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 기본적인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쯤이면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 대충 식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감마가 나왔지. 이건 뭔 뜻이야? fx와 gx의 교점이 나왔잖아. 그러면 방정식 뭐가 떠올라? fx는 gx가 떠올라야 돼. 얘 두근이 뭐야? 알파 감마죠. 알파 감마 이해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써도 될까? 최고치 한계수는 g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1차니까요. 이 세 가지 식으로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대수적으로 보자면. 기하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가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이거 뭐죠?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죠. 알파와 베타의 평균하면 누구죠? 축을 말하네요. 여기서 G감마는 여기죠? 너와 너. 얘가 크죠? 기억 맞아요. 이해했니? F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고 G감마는 여기잖아. 그죠?
얘가 더 크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네요. 근데 여러분 그 합답형 풀 땐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죠. 만약 기억을 풀었을 때 체감상 기억의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 만약에 어려웠어. 그러면 무슨 뜻이야? 기억이 어려웠으면 니은 그거보다 어렵겠지. 디귿도 어렵겠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지 않니? 기억이 꽤 쉽게 풀렸어. 그럼 어때? 니은이 쉽잖아. 근데 디귿이 졸라 어려워요. 보통 문제 풀어보면 그렇거든요. 기억이 어려우면 니은이 어렵고 디귿이 어렵지만 기억이 쉬운 문제보단 니은 디귿이 쉬워요. 기억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억이 쉬운 문제가 보통 디귿이 헬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기억이 어려운 문제는요.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을 골고루 묻기 위해 나온 문제예요. 근데 기억이 쉬운 문제는 보통 뭐냐면 디귿만 내려고 했는데 어려운 거라. 문제가 졸라 어려운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뭘 던져줘? 힌트를 좀 던져주는 문제인 거죠. 그치? 감을 잡고 가면 좋아요. 기억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쉽죠? 그러면 이런 관점의 문제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니? 출제자의 의도를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방정식 gx와 fx-gx는 0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얘랑 얘 근 다 알죠? 얘 근 뭐죠? gx는 0? 알파인가요? 그럼 얘는 뭐죠? 알파와 감마네요. 그럼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 2다 이거죠. 얘는 틀렸다. 디귿 이번엔 뭐 하지? 이거 형태 보이니 얘들아? 비슷해 보이죠? 그지? 그래서 이 형태를 주기 전에 자, 얘 보이지? 얘 알려줬으면 이 정도는 봐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 이 친구 한쪽으로 넘기라는 뜻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런 얘기지. 그럼 좌변을 뭐 해라? fx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습니까? 네. 그럼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잘 들어. 어떻게 봐야 되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보셔야 돼요. 크다 또는 같다라고요. 따라서 너의 해는 반드시 뭘 포함해? 뭘 포함해? 알파 감마를 포함한다 이거예요. 얘가 0이 돼 아닌가요? fx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gx가 아니죠. 쏘리. fx가 0이 되는 건 뭐예요? 알파 베타죠. 너가 0이 되는 건 알파 감마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여기서 나오는 해예요. 이렇게 따로 보고 이제 문제는 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쉬워요. 뭐가 되죠? fx와 너를 곱했더니 0보다 크다. 무슨 뜻이야? 부호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지.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만약 등호를 해결하지 않고 왔으면 어때? 그런 얘기를 할 때 껄끄럽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만약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으면 부호가 같을 필요가 없잖아. 왜? 하나가 0이면 장땡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로 떼놓고 이걸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fx가 양수라면 fx-gx도 양수죠. 자, 기하적으로 볼게요. 이런 얘기죠. fx가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gx보다도 큰 것만 보세요. 이런 얘기인 거지. fx 함수값이 양수면 fx가 gx보다도 크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fx가 음수면 fx가 gx보다도 작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케이스와 이런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럼 fx가 양수인 거 여기 있네요. 그 중에서도 너보다도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죠. 그러면 x가 알파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다가 나오게 돼요. 근데 뭘 했어? 이거 다 된댔죠. 이렇게 되는 거지. 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다 등호 써도 됐잖아요. 그렇게 푸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되는 거 나오면 틀리고 아 그렇구나 해설 보고 하시라고. 시험에서 구분 못하니까 안 된다.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다음 fx가 0보다 작아요. 여기죠. 여기. 그럼 얘 누구보다도 작다. gx보다도 작은 곳을 생각하라 했잖아.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가 gx보다 둘 다 작아요? 아, 말해버렸다. 둘 다 작죠. 그렇죠? 둘 다 gx보단 작은 쪽에 있어요. 따라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면 무조건 되는 거죠. 연립부등식인 거 보여요? 뭐 해야 돼? 연립부등식 풀이 어떻게 해? 수직선 그리죠. 알파 이상, 감마 이하,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전부랑 여기가 되죠. 따라서 x는 감마 이하 또는 베타 이상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맞는 말? 맞는 말이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지.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지. 근데 디귿을 모르겠어. 그럼 답은 1번이랑 3번 중에 하나잖아. 찍을 때 몇 번 찍어야 돼? 3번 찍으셔야 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맨날 정리해야지. 또 볼까? 자, 기억 맞고 니은 맞아요. 답은 뭘까요? 이건 거의 반반이긴 한데, 그러니까 기억 니은과 기억 니은 디귿 중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죠? 다음, 기억 맞고 니은 틀려요. 그럼 기억만 답이거나 기억 디귿이 답이죠. 그러면 기억 디귿이 조금 더 우세해요. 답으로 나오는 게. 다음, 기억 틀리고 니은 틀려요. 기억 틀리고 니은이 맞아요. 그럼 답은 보통 뭘까요? 니은과 니은 디귿 중 답이 뭘까? 이것도 니은 디귿이 많아요. 다음,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려요.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리는 문제는 보통 안 나와요. 왜?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리면 디귿이 틀리면 어떻게 돼? 답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정고에서는 없음이라는 게 6번에 떠요. 육지선다거든요. 6번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오지선다인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없음은 없잖아. 그치? 그럼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리면 답이 무조건 뭐야? 디귿이잖아. 그치? 이런 합답형 문제는 무조건 디귿까지 확실하게 풀어야 답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근데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으면 디귿을 보지도 않고 디귿이 답이지. 그래서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다면 내가 둘 중에 난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물론 디귿만 답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저를 원망하세요. 저 어쩔 수 없어요.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음. 나에게 시간이 얼마 없겠구만. 85. 아하. 이 연립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부터 봐야죠. 2차 부등식인지부터 봐야죠. AP가 0이 아니라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둘 다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얘들아 얘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둘 다. 이해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제한이 되면 제한이 무조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 개념이죠. a는 0보다 어때요? 크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아야겠죠. 접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다음 p는 0보다 작고 q제곱 마이너스 4pr이 0보다 작죠.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질문을 했을 리가 없죠. 디귿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지.
기억 맞아? 맞네요. 니은. 뭐 하자는 거야? 얘 둘 가지고 놀겠다는 거잖아. 얘를 얘로 뭐 하는 거야? 빼겠다는 거지. 이해가요? 근데 얘들아, 뺀다는 행위는 뭐야?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들아, 이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꺾이지. 0보다 커지지 않니? 그럼 얘들아, 양수와 음수를 더하는 꼴이지 않아? 그러니까 부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한쪽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때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논할 수 있죠. 얘가 부동호만 반대였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나 디귿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얘 때문에 질문한 거죠? 디귿은 얘에서 얘를 빼고 싶은 거예요. 빼면 a-p x제곱 플러스 b-q x 플러스 c-r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어때죠? 커지지. 그 두 개를 더했으면 0보다 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면 얘도 해가 모든 실수여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판별식을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아이 어려워. 뭔가 또 활용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아니네요. 이 문제는 뭐 내신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할 줄은 알아야 돼. 잘 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머릿속이야. 그려줘야겠지? 대충. 그 다음 직선이 있어. 이렇게 있어. 서로 다른 두 교점,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A, B라고 하겠대. 근데 1,1이 요 위에 있대. 이렇게.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 생각을 해요. 저 직선에 1,1을 대입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필요가 없는 행위죠. 왜죠?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이 위에 점인 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봐. 그럼 1이 어디 있다? 두근? 사이에 있다. 정확히는? 얘들아,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 그럼 1,1이 여기 있으면 딱 저 끝에 점이야. 그럼 얘는 선분 위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두근 이내에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등호도 괜찮다는 거야.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활용이죠. 그럼 어떻게 푼다? 1이 근인 경우를 따로 생각하고요. 1이 근이 안 되면 4로 바꿔서 푸는 거죠. 가봅니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근이 1이라면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합니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0. a가 몇입니까? a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물론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거 보이세요? 지금 한 근을 몇으로 잡았어요? 1로 잡았죠. 다른 한 근이 뭐래요? 4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1,1이 이 위에 있나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겁니다.
그죠? 아, 이거 포함시켜서 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음, 4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0보다 0보다 작아주세요. 이 얘기죠. 근해 분리. 개념이에요. 미안해, 호준아. 선행할 때도 안 배웠어? 그래. 무조건 하는데, 쌤은. 1 대입해요. 그럼 1.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보여? 이게 1 대입한 값 아니야? 얘가 0보다 작다면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작다와 같다가 합쳐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5번은 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도 분명히 105번을 처음 만나면 새롭게 느낄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지? 근데 결국엔 어디 있다? 결국엔 개념 안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배운 개념 안에 무조건 내포되어 있어. 내가 배운 걸로 못 푸는 문제는 없다는 거야. 당신이 개념을 잘 하셨다면. 자, 한칸 쉴게요. 정각까지 쉬겠습니다. 허리야. 나한테 경우의 수 30분밖에 없어.